지금 대구대학교에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인문학에서 출발해서 문화예술로 영역을 확장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분야를 주도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계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서효선 교수님이십니다. 뭐 인문학에서 문화와 예술을 한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 추진 배경하고 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먼저 제 문화예술학부 또 그 안에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전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문화예술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준호 선생님 얘기하신 구체적인 어떤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화예술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또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고전적인 느낌이 들고 좀 현대화는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개념 대신에 조금 더 요즘 더 그것보다 더 가까운 개념 문화 콘텐츠 개념으로 좀 바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콘텐츠 개념이 사실 새로운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조어인데 이게 1990년대까지는 쓰이질 않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문화나 예술 혹은 그 밖의 세부 장르를 통해서 이게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1990년대부터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연은 아니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대중문화가 완전히 문화의 틀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보통 영화부터 얘기를 해서 뮤지컬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캐릭터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음악이나 회화나 문학의 영역을 침범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PC의 개발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문자라든가 소리라든가 영상들이 저장이 되고 가공이 되고 그것이 여러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이제 문화산업의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문화산업이란 게 뭐냐면 이 자본가들이라든가 기업가들이 문화에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큰 매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문화예술이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문화예술학부를 만들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한번 문화 콘텐츠의 산업 규모를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2020년에 벌써 126조로 지금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 단위면은 사실 이 규모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든데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제일 큰 S전자의 작년 매출이 한 2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 업체들이 거의 한 55%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이미 문화산업은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몇 개의 업체들 보통 한국 콘텐츠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화 콘텐츠를 11개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판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또 조금 어려운 거로는 지식정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솔루션 이런 것들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화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약해졌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에 아주 문화적인 굉장히 격변을 또 맞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직전에 사실 그 봉준호 감독에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상위권을 휩쓰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어떤 현상이 단순히 우연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를 열풍을 불렀던 한류,
이 한류가 계속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예술인들이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표현력, 자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에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벌써 이제 작년에 벌써 이제 6.3%나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 내년 상황을 좀 예시를 주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많이 여가 시간에 읽을 텐데, 소설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설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지금 노벨 문학상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노벨 문학상을 빼놓고는 사실 그 해외의 유명한 그 문학상들은 거의 지금 휩쓸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파랑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K-팝 음악, 뭐 아까 이제 뭐 BTS 얘기를 들었지만 K-팝 음악도 지금 현재 진짜 뭐 끝나지 않는 질주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여기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데, 소위 말해서 OTT 기업이라고 해서 오버탑 그 회사가 되겠는데, 인터넷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특히 코로나 상황 때 집콕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OTT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에 아주 유망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는 굉장히 그런 여기에 적임자들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2004년 정도부터 각 대학의 학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문화예술학부를 만들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대구 경북에도 이 거대한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뭐 업체 수가 거의 10,000여 개 정도,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관련한 업체들이 10,000여 개 정도가 되고, 매출액이 거의 3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회사들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인력 수급에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 졸업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정말로 무한대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어떤 창의적인 인재들이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원래 문화예술은 굉장히 순수하고 옛날에는 사회 밖에 있었던 그런 걸로 이해를 했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산업의 한 분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산학 협력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뭐 실습생이라든가 인턴십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창의력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성을 둠으로써 더 큰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문화예술학부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효선 교수님이 오늘 특별히 그 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는 전공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창작 전공,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전공, 공연예술 전공. 그래서 이 3가지 전공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그럼 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를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는 그 안에 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예창작 전공, 문화 콘텐츠 전공, 그다음에 공연예술 전공, 이렇게 3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으로 받지 않고 이제 학부로 이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년 때까지는 공통 과목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가능성을 한번 탐지를 하고 3학년 때 자기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학부 신설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학부의 어떤 목적과도 관련이 되니까요. 이제 계속 이제 인문학을 한다, 아니 문화예술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편견이 순수하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게 현실과 좀 절연되어 있다, 또 취업에서 좀 불분명하다,
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들이 문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인문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 그대로 지금 계승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의 또 다른 가치, 그러니까 인문학을 단순히 순수 인문학이 아니라 기초학문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면 여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뿌리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문학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창의력과 표현력과 확장성에 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문학이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저희에게 씌워진 어떤 상아탑의 학문이다. 그거는 그 시대는 좀 갔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산업계의 근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와 이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문화도 산업의 한 일부고 문화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낸다라는 그 점에 저희가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에 벌써 관련 법안이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체육부 산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치를 해서 엄청난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산업자원부라든가 노동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열에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어떤 순수 인문학을 즐겨라, 또 순수 인문학의 어떤 깊이 여기에 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진로, 그들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했었던 방향이 언어라든가 문화 방향이었거든요. 언어와 문화 방향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언어와 문화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럼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커리큘럼도 바꿔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교수자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고 따르는 이런 어떤 이제 강의식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개인 역량 개발의 어떤 그런 강의로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한 학기를 일종의 과제라든가 프로젝트 중심의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항상 한 학기 끝날 때마다 혹은 1년 끝날 때마다 하나의 작품을 요구를 하는 것이죠. 뭐 공연예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단막극을 하나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역량을 기르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부 체제입니다. 학부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2학년 때까지 이제 공통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부터 들음으로써 뭐 세 전공을 다 들을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성을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한 11가지로 보통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출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영화, 광고까지 또 방송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콘텐츠 솔루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저희의 경계를 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과의 어떤 그 결합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이제 대구대학교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여 개 정도 넘는 학과들이 있는데 저희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학부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도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입시 문제를 이제 조금 본질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입시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지적인 능력만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사실 지적인 능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자기의 능력들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억압된 부분이 뭐 창의력이라든가 활동성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 현장에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있는 뭐 유럽 문화학과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보면 이 끼, 저는 이게 끼가 된 창의력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표출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끼를 표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요즘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 수행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찾게 하는 이런 일도 이제 저희 이제 학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구대학교인데 이 대구대학교가 보면은 약간 좀 외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기회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미 이제 옛날에 학교 다녀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보게 되면 이게 끼 있는 선배들이라도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기타 치고 또 연극하고 이렇게 이걸 통해서 사실 그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자질을 발견해서 그렇게 된 전환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대학 문화의 창달, 이게 좀 오래된 표현인데 어떤 대학 문화에도 어떤 우리 창달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제 문화예술학부를 이제 지금 현재 기획하고 또 내년에 또 신입생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문화예술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부 전공을 보면 교원 초빙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지금의 어떤 인문학에서의 어떤 문화예술로의 어떤 변신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공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런 질문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그 2017년부터 이제 뭐 저는 아니었고요. 예, 저 2017년부터 동료 교수님께서 이미 이제 어떤 이런 시대, 어떤 변화의 시대에 이제 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스의 창의 융복합 전공에 뭐 지역 기반 스토리텔링 창작 전공이라는 것들을 이미 시작을 하셨고요. 근데 링크 사업에도 사업을 참여를 하셨고 작년 그리고 올해 이미 DU 혁신 선도 분야 육성 사업에 동아시아 문화 큐레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미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문화예술로 바꿀 준비들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8명 정도 기존 어떤 이제 학과 변경을 하게 되면서 8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결국 이 지금의 분야들을 좀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장 지금 약한 부분이 사실 그 디지털 문예 창작과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전공보다도 공연예술 전공 쪽이 사실 조금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60여 명의 학생들을 지금 내년에 신입생을 뽑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실기로 뽑습니다. 근데 공연예술 전공 같은 경우는 그 중에 2개의 트랙으로 또 나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보컬, 그 다음에 하나는 연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5명씩을 뽑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연극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연기 부분을 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데, 보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고 또 저희 동료 교수님께서도 공부는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초빙 교원을 지금 겸임 교원을 유명한 뭐 대중 예술인으로 현재 이제 섭외 중에 있고요. 곧 아직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어떤 그 성사가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내년에는 뭐 이미 이제 준비된 어떤 커리큘럼과 그다음에 준비된 교수진으로 뭐 학생들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